안녕하세요. 무성무리씨입니다. 구독자 한 분이 코리안 리도 한번 해달라고 해서 제가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숫자 위주로만 분석하기 때문에 가치 투자할 때는 제가 정밀하게 분석한다고 해서 제대로 아는 것도 아니고 미래에 대해서 제대로 예측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숫자 위주로 이렇게 예측하는 게 나은 것 같더라고요. 코리안리는 재보험사죠. 이렇게 손해보험하고 생명보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보험사들, 삼성생명이라든가 삼성화재라든가 이런 보험사에서 다시 보험을 들은 겁니다. 우리가 자동차 종합보험에 들잖아요. 물론 이제 거기서 이제 임보험은 강제성을 띠긴 하지만 웬만하면 종합보험을 다 들죠. 알 수 없는 사고에 예비하기 위해서 비용을 들여서 가입하는 거죠. 생명보험사하고 손해보험사도 그런 것 때문에 다시 재보험을 가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코리안리 같은 경우는 이제 언더라이팅이 가장 중요하겠죠. 어떤 보험사에서 보험을 가입하겠다고 들고 오면은 이제 그 리스크가 어느 정도 될지 그거를 잘 파악을 해야겠죠. 그거 파악을 이제 잘 못하면은 보험금이 많이 지급돼서 수익이 깎일 것이고, 그거를 잘 파악을 해서 어떤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면 보험료만 그냥 보험료가 안전하게 수익으로 연결되는 그런 거겠죠. 그래서 언더라이팅이 굉장히 중요한데 코리안리가 언더라이팅을 얼마나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거를 우리가 알 수는 없으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만들어 온 퍼포먼스를 보면서 한번 살짝 엿볼 수가 있겠죠. 매출액 추이를 보면은 2008년 9년도 이때 당시 보면은 이제 4조, 5조 이렇게 됐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10조, 11조 수준으로 약 2배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2008년이면은 이제 2017년도가 10년이죠. 10년이고 여기서 여기까지 약 2배 성장했으니까 연평균 7% 정도 성장을 해온 거죠. 그리고 영업이익도 이제 2008년에는 500억이지만 2009년부터는 이제 천억대 수준으로 올라왔고, 천억대 수준으로 왔고, 최근에는 이제 2천억대 수준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매출액이 성장한 만큼 영업이익도 성장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순이익도 마찬가지로 2배 이상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평균 대비 이렇게 좀 성장을 좀 더 함에도 불구하고 고평가,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재보험사라는 그런 이미지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 영업이익률을 보면은 거의 1% 초반대에서 2% 중반대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영업이익이 너무 낮기 때문에 언제든지 날아갈 수 있는 영업입니다. 예기치 않은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 대폭 이렇게 이제 이익이 깎일 수 있다. 이제 그러한 비즈니스를 영위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저평가나 고평가 영역에 오래 머물지 않고 항상 이제 저평가를 받아오는 그런 기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평균을 보면 약 1600억 정도 되는데 영업현금 흐름을 보면 약 2000억 정도 수준으로 이익이 현금으로 전환되는 데는 그다지 문제가 없다. 큰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배당을 보면은 배당도 약 200억, 300억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최근에는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이익이 만약에 많이 깎인다 그러면 살짝 또 줄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대로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뭐 줄어도 약간 줄고 이 정도 수준에서는 계속 유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지금 현재 작년 배당금 기준으로 배당 수익률이 약 6.9%로 상당히 만족스러운 수준입니다. 상당히 만족스러운 수준이고 투자하기에 낮은 수준은 아니죠. 그리고 ROE 추이를 보더라도 한 자릿수 중반대에서 한 자릿수 후반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상당히 이제 중요한 그 사실로 봐야 돼요. 그리고 현재 배당 PBR이 0.34배 수준인데 2020년 코로나 때를 제외하고는 거의 바닥 수준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굉장히 싸다. 그렇게 판단을 내려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하반기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는 잘 모르지만, 반기 실적을 보면 작년 대비 이제 꺾였죠. 반기 1000억 정도는 나와줘야 되는데 800억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꺾인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 그런 모습.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하향세이기 때문에 그쵸? 실적이 하향세이기 때문에 주가도 자연스럽게 이제 하향세를 띄울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요 차트를 보게 되면 이렇게 박스권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얘도 이제 고성장하지 않고 시장에 관심을 못 받기 때문에 이렇게 박스권에 있고, 지금 이 하향 추세고 시장이 하락 추세이고 금융 섹터도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이 저점을 깨고 얼마든지 이제 내려갈 수 있다. 그러한 거를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저평가다 아니다 그거를 이제 판단하는 그 요소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보여준 이 기업의 PBR 라인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지금 0.34배니까 여기 수준이죠. 요거는 그 2020년 코로나 때 보여준 퍼포먼스고, 이거를 제외하면은 지금 굉장히 하단에 있다. 그렇게 이제 보여줄 수가 있고, 얘도 이제 실적이 개선될수록 PBR 라인이 전체적으로 좀 우상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업황이 개선되면서 PBR 배수도 상승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제 과거를 이제 ROE PBR로 적정 가치를 이제 추론하는 거죠. 어떻게 추론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016년도 기준으로 과거 5년치 ROE를 봅니다. 2016년도 기준으로 보면 이제 2015년도 실적만 알겠죠. 한 5월달이 된다 그러면, 5월달이 안 된다 하더라도, 연초라 하더라도 1분기 실적만 있기 때문에 어차피 최저 ROE를 고를 거기 때문에 충분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보면 이제 3.3에서부터 9.8까지 있는데, 이렇게 이제 굉장히 낮은 3, 4 ROE는 되도록이면 피하고요. 이렇게 한 자릿수 중반 전후로 되는 ROE를 이제 고릅니다. 그럼 이제 여기가 미니멈이 돼 있기 때문에 가장 낮은 거, 그리고 이제 5년의 평균치 이거를 보고요. 그 다음에 요 두 개로 ROE가 굉장히 높다던가 ROE가 높게 나온다 그러면 제가 이제 지정을 해서 적정 ROE를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이제 EPS 라인과 과거 이 기업이 보여준 배당 성향을 기준으로 해서 DPS 라인을 추론을 하고, 그래서 예상 BPS 라인을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보시면 실제 BPS하고 물론 이제 DPS 부분에서는 또 많이 틀렸고, EPS 같은 경우는 한번 볼까요? EPS 라인
EPS 라인이 어딨지? EPS가 여기 있네요. 아이고 바보처럼 여기 있네요. EPS 라인이 잠깐만 올리면 되겠죠? 2016년도에 749원으로 예측을 했는데 1029원이 나왔고 그 다음에 1100원인데 970원 1100원인데 1500원 1200원인데 1300원 1289원인데 1105원 이렇게 약간씩은 차이 나죠. ROE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실적의 변동성. 근데 이제 DPS를 제외한 BPS를 보면 실제 BPS를 보면 거의 비슷한 경우도 있고 약간씩 차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크게 차이는 안 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2016년도에 적정 주가는 과거 2를 기준으로 이 ROE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적정 주가는 11,083원이 되고 약 10%씩 할인이 들어간다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연중 저가가 11,000원까지 떨어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적정 주가가 11,830원이니까 이때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물론 이제 할인된 주가까지는 안 갔기 때문에 안 샀을 가능성이 매우 크죠. 그러면 2018년을 기준으로 보면 적정 주가가 12,000원이고 10% 할인된 주가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약 8,35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만약에 2018년도에는 충분히 사볼 만한 주가에 왔던 거죠. 그러면 우리가 10% 할인된 주가부터 만약에 샀다 그러면 평균 매수 단가가 3분할 매수했다 그러면 약 9,8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이후로 실제로 이렇게 주가가 움직였기 때문에 크게 수익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크게 수익이 나진 않고 최고가가 11,100원이고 나는 9,800원 하면은 약 13% 정도 13%에 그동안 하나 2018년도에 샀으니까 하나 둘 셋 약 3년치의 배당 수익률 플러스 약 13%니까 그다지 괜찮은 수익률을 거둘 수는 없었다. 이렇게 이제 수익이 안 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현재 기준으로 왔을 때 여기 최저 ROE를 보면 그쵸? 과거 이렇게 5년치의 ROE를 보면 제일 낮은 게 4.6%죠. 그리고 현재 보면은 2.3%니까 뭐 4.6% 정도로 ROE를 예측하면은 그다지 나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상 순이익이 1,100원에서 1,100억대에서 1,500억대인데 코리안리의 어떤 과거 퍼포먼스를 보면 아주 오래전을 제외하고는 충분히 가능한 그 순이익이라고 판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현재가 7,620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1,161억만 기준으로 한다 그래도 적정 안전 마진이 약 30% 그리고 약 1,500억대 순이익을 기록한다 그러면 안전 마진이 약 73% 정도 확보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기준으로도 어떤 안전 마진이 확보되어 있고 지금 PBR 라인으로 봤을 때도 0.34배 수준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하게 거래되고 있다. 그리고 배당도 꾸준히 하고 배당금도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배당 수익률 6.9%가 유지되지는 않겠지만 왜냐하면 실적이 나빠지면 배당금 삭감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한 4, 5%는 가능하겠죠. 이 정도 기준으로 봤을 때 꾸준히 성장해오는 모습, 그쵸? 거기에다가 배당, 그리고 PBR 라인, 그리고 ROE를 기준으로 한 가치평가를 봤을 때 상당히 매력적인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고 판단이 내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트 월봉으로 차트 분석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장기간 박스권에 갇혀 있는 상태이지만
상태이고, 여기 이제 코로나 때는 여기서 반등을 했지만 지금 시장이 하락 추세이고, 그리고 금융 섹터도 하락 추세이고, 코리안리의 실적도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7천원 라인을 깰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깰 수 있다고 보여지고, 지금 뭐 기간의 매수세도 뭐 그다지 들어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서 매수해 보는 것도, 분할 매수 들어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네, 이렇게 이제 판단을 내려볼 수가 있고요. KPX 케미칼은 이제 며칠 전에 했는데, 이제 코리안리는 이걸로 했을 때 별다른 이익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쵸? 네, 별다른 이익을 내지 못했지만 KPX 케미칼 기준으로 했을 때 보시면 최저 ROE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 강의 영상에도 있지만 이런 ROE는 100% 깨지고 시장 평균에 수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평균 획이라는 거죠. 아마 코스피 ROE가 한 7% 정도 될 겁니다. 네, 7% 정도 되는데 지금 이거보다 높은 수준에 있는 ROE, 뭐 7에서 한 10% ROE는 의미 없고요. 한 10에서 뭐 30 정도 내는 ROE 기업들이 있잖아요. 이러한 기업들이 정말 뛰어난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지 않는 한 다 이 정도 수준으로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시간이 이제 언제 걸리냐가 그 문제이고, 그리고 이제 7%보다 작은 애들이 있어요. 뭐 1에서 이제 7% 사이에 있는 애들이겠죠. 이제 7%는 상관없겠지만 지금 현재 뭐 1에서 한 5% 정도, 이런 애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시기에 금리가 막 인상되고 경기가 후퇴되고 이런 시기에는 한계 기업들이 청산을 당합니다. 예. 정리하는 거죠. 예. 왜냐하면 이자도 못 갚으니까. 그런 기업이 청산되면서 소수의 몇몇 기업이 살아남습니다. 그러한 기업들이 시장 평균 수준 ROE로 올라서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경기까지 좋아져서 경기 회복의 수혜를 받으면 이 정도 수준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정도 수준에서 아주 싸게 거래되는 기업을 가지고 장기간 보유하다 보면 이런 수준으로 올라갈 때 주가가 이제 급격히 상승하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이제 최저 ROE 7.3%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예상 EPS 라인이 이렇게 되고 BPS 라인이 이렇게 됩니다. BPS 라인이 몇 년 BPS 라인이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죠. 그러니까 적정 주가는 이렇게 되고 할인된 주가는 이렇게 되는데, 이제 KPX 케미칼도 고평가를 받는 기업이 아니다 보니까 10% 할인된 주가가 57,000원인데 43,000원까지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평균가가 51,000원이니까 51,000원에 샀다 그러면 2016년도에 51,000원에 샀다고 치면, 그쵸? 2018년도에 뭐 잠깐만요. 이거 맞군요. 요렇게 보면 됩니다. 51,000원이, 여기서 51,000원이 평균 매수가잖아요. 3분할 매수하면은, 그러면 2017년도에 바로 78,000원까지 뛰었습니다. 나누기 51,000원 하면 약 52%의 상승률이 나왔던 거죠. 이거 평균 매수가 여기 있구나. 내가 다 해놨구나.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못 팔았다 하더라도 그 다음 연도에도 팔 수 있고, 그 다음 연도에는 2019, 20년도에는 뭐 이때보다는 좀 낮은 수익률을 기록했고, 이때 팔았다 하더라도 이때 다시 78,000원 이렇게 적정 주가를 넘어서는 구간에서 팔았다 하더라도 다시 떨어졌죠. 주가가. 다시 떨어지니까 또 매수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매수할 수 있으면 1년, 2년, 3년 이렇게 뒤에 보면은 또 매도 타이밍이 오고, 그쵸? 2021년도에 또 77,000원까지 상승했기 때문에
나쁘지 않죠. 이런 식으로 해도 제가 이 하는 얘기가 이해가 되죠? 이 얘기를 왜 하는 거지? 이거 가치평가를 하는 겁니다. 가치평가를 해서 장기적으로 어떤 가치 라인을 움직여서 현재 내가 이 가격에 사면 미래 이 정도 기대 수익률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 평가법하고 이 PBR 라인으로 봤을 때 어느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느냐. 당연히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거죠. 그거를 감안해서 투자 여부, 분할 매수 여부를 결정을 하면 되는 겁니다. 결정을 하면 되는 거고, 내가 이러한 기업들의 주가는 잘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중장기 보유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배당이 중요한 겁니다. 배당이 움직이지 않고 있는 기간에 배당을 받고 버텨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한 기업이 망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재무 상태를 보는 겁니다. 재무 상태를 보고 이 기업이 장기간 내온 그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앞으로도 시장 평균의 상승률 그리고 시장 평균의 이익률을 찍을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본에는 적어도 이 기업이 어떤 제품을 팔고 있으며 그 산업이 경기 뭐라고 그러죠? 순환주라고 그러네? 경기 순환주인지 아닌지 뭐 대충 다 경기 순환주이니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경기 순환주인 게 오히려 더 좋아요. 왜냐면 경기가 이렇게 상승할 때는 실적도 좋아져서 주가도 상승하고요. 경기가 하락할 때는 실적도 깨지고 주가도 하락합니다. 우리는 가치 투자는 이 구간에 사서 다시 이렇게 좋아질 이 구간 가서 파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코리안리를 한번 봤는데 이 기업의 재무 상태는 이제 볼 필요는 없겠죠. 재보험사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어마어마하게 높고 IFRS 어쩌고저쩌고 하고 상당히 복잡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 거를 분석해서 투자하기에는 너무나 어렵고 그거를 분석을 잘한다고 해서 투자 수익과 연결되는 것도 아니고 그거를 분석을 잘 하게 되면 아예 안 사게 되겠죠. 왜냐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근데 제 그 가치 투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사볼 만한 기업이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주가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기 때문에 기대 수익률이 크지도 않고 크지 않을 수 있고 좀 오래 걸릴 수도 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라인을 깨서 이 라인 여기 부분으로 들어온다면 정말 매력적인 주가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